대전시 유성구 대동, 이곳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기숙형 치유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위탁시설인데요.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입니다. 오늘 제가 도착한 이곳은 전국 유일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공간 해맑음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얼마 전에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오늘 이춘함이 추적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지난 2013년 대전에 문을 연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전국 유일 기숙형 학교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시 마음을 열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300여 명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5일 갑자기 교육부로부터 폐쇄 조치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 건물 전체에 안전띠가 쳐져 있네요. 들어갈 수 있나? 아, 잠겨 있는데요. 건물 전체에 안전 테이프가 쳐져 있고 센터 안으로 출입이 금지된 상황. 그렇다면 해맑음 센터에서 기숙하던 학생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선생님 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학교는 폐쇄가 된 상태인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5월 15일 날짜로 교육부에서 이제 오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 이제 시설 안전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협의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대전교육청이랑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이제 같이 왔는데 대략 인원이 한 13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시설 관리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러더니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여기 교사동, 이제 해맑음센터 이제 본관이죠. 본관 교사동과 그리고 다목적실 동이 안전등급 2등급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즉각 폐쇄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폐교된 작은 분교를 리모델링에 사용해온 해맑음센터. 건물이 기울어지고 균열이 심해 곧바로 폐쇄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작년 9월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어짐이 심해가지고요. 눈으로 봐도 이격이 많이 된 상태고요. 저쪽은 가라앉아 있는 상태. 안에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노후된 건물의 상태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탁구공이 기울어진 바닥에서 빠르게 굴러갈 정도입니다. 안전등급 2등급은 시설물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가 2019년도 이후부터 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학생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고 피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떠나서 여기 생활하는 마당에 이런 기본적인 안전 문제가 담보가 되지 않으면 피해 학생들은 누구로부터 보호받냐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리고 작년부터는 기숙사 자체가 기울어져 가니까 저희가 먼저 선제 조치를 취한 게 선생님들이 원래 쓰고 있던 관사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아이들을 일단은 약간 피신시키듯이 그쪽을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해맑음센터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대체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이전 후보지로 현재의 공간보다 더 넓고 오래된 곳을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접근성도 좋지 않아 전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오기에 어려운 곳들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다들 가보시면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지낼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거기를 리모델링 하더라도 여기보다 건물이 오래된 곳인데 사실 누구를 위한 피해자 지원인지 모르겠어요. 매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정책이나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근데 지금 해맑음은 기울어져 갔고 결국에는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 현실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나?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대한민국의 피해 학생 정책에 대한 민낯이 그냥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폐쇄 직전까지 학교에 머물던 아이들은 7명. 그중 5명은 가정형 위센터에 보내졌는데요. 이곳은 가해 학생들도 함께 머무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기존에 다니던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학교 피해자랑 같이 있으면 말이 같이 잘 통하죠. 저도 남자 피해자니까 말이 잘 통하는데 여기는 가해자랑 피해자 같이 두는 곳이니까. 거기 가려면 가고 학교를 가든가 집에 있던가 맘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고 한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굉장히 괴롭죠. 거긴 피해자 센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적절하게 애를 케어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애들하고 융화도 힘들죠.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했다면 해맑음센터 전 구성원이 함께 이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기만 합니다.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3월 중순에 여기 정밀안전진단 들어갈 때 기숙사동이 D등급이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여기도 정밀안전진단 들어갈 때 충분히 D등급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게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임시거처 마련한 다음에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가서 지낼 수 있게 마련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임시거처 마련해 달라고 부모님들이 직접 교육부에 호소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임시거처를 마련을 한다고 지금 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저기 대체 지원 기관이라고 한 데 가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아이들이 우울해지고 이러는 건 누가 보상해 줄 건가? 아이들만 계속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폭행과 상해가 3만 7천여 건이나 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 분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요.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계도하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6천여 개, 반면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상담하는 곳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가해 학생들의 계도를 위한 공간들, 시설들은 많이 있지만 피해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은 많이 부족하다고요. 대한민국의 해맑음 센터가 유일하게 피해 학생들만 있는 공간이라 그래요. 우리 아이 입소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성인들도 피해를 입은 피해 쉼터가 굉장히 여러 곳에, 곳곳에 지자체마다 몇 군데씩 있는데 어떻게 이 많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곳에 얼마나 많은 피해 학생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딸랑 하나, 그리고 너무도 낙후돼 있었잖아요. 환경 자체가. 이번 폐쇄 조치로 인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7명의 학생들은 내쫓기듯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가족들은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거의 그냥 저희 울음바다였거든요. 저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아이는 그래도 저 안에서 회복 치유가 돼서 나와서 지금 건강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아이들은 아직 회복 단계에 있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조속하게 좀 다시 해맑음 센터가. 아이들도 그곳에서 안정을 찾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치유를 받고 있는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가정도 사실 가장 문제거든요. 네. 가정까지도 같이 이렇게 케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다 불안하고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아요. 가정도 아이들도 그렇고 항상 불안해 있어요. 폐쇄 조치가 결정나고 열흘이 지난 후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해맑음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조치를 하겠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할 거고요. 건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폐쇄 조치. 그러나 이번 행정 결정에 아이들의 상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지 못한 행정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계속 불안해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시 용기 내 일어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